안녕하세요. 형님. 어? 완벽하신데요? 걸음이 완벽하신데요? 걸음이? 예.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네? 네. 네, 저는 김식 감독님이 오비로 오시던 그때, 그리고 또 한화에 계시던 그때까지 제가 홍보팀장으로 지냈던 오성일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입사가 91년도에 오비 때 이제 입사를 했는데 94년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고 그때 이제 그 감독님 부임을 하셨고 95년도에 오시자마자 우승을 일궈내셨고 근데 아마 감독님이 그때는 제가 아마 누군지도 기억 못 하셨을 거예요. 저는 그냥 하나의 그 영업부 직원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감독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마 제가 97년, 98년도 됐을 때 그때 제가 운영팀 그러니까 그때 IMF 시절이 좀 그걸 겪으면서 팀이 좀 슬림화가 됐어요. 한 25에서 30% 정도가 정리가 되면서 한 사람이 한 두 가지 일을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이제 운영팀으로 가면서 감독님을 처음 이제 뵙게 된 거죠. 같은 운영팀이 이제 아마 선수단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팀이었으니까 그때 감독님께 처음 이제 제 얼굴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도 그럼 그때부터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난 몇 년도 그걸 모르고 하여간 그 오송일 과장을 그 내 기억에는 하여간 뭐 우리 그 시즌 초에 사진 찍을 때 그때 하여간 뭐 하여간 명품 사진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거고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업시켜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. 제가 그때 94년도 아마 감독님 오실 때는 그때 저는 그전에는 영업부 직원이었는데 그때 그 사진 담당하는 형님이 회사를 그만뒀어요. 그래서 사진 담당하는 사람을 새로 뽑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보고 구단에서 하라는 거예요, 사진을. 그래서 사진 할 줄도 모르는 제가 이제 사진을 하게 됐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뭐 회사에서는 저한테 시켰으니까 뭐 크게 바라지도 않았겠죠.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. 그냥 분위기 좋게 하고 사람들 좀 웃게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저는 또 그런 거를 또 많이 또 축해 주셨어요. 그리고 다른 분 같으면 아마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제가 까불어도 감독님 다 봐주시니까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일부러 또 시키시기도 하시고 제가 찍었을 때는 좀 되게 웃기는 게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항상 출장 나와가지고 전문 사진가들이 찍었단 말이에요. 그때도 제가 춤을 췄어요. 사실은. 정말로 흔히 말해서 사진 작가가 아니라 연출을 하신 거네요. 그렇죠. 우리 이제 그 사진을 찍으려면 선수단이 한 프레임에 다 들어오게 하려면 그 교회 가면 앉는 그 의자 있잖아요. 교회 의자라고 해요. 근데 그게 이제 덕아웃에 있었거든요. 그걸 우리 직원들이 다 날라서 앞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거꾸로 놔서 선수들이 발 받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다 조정을 한 상태로 한 다음에 이제 선수들 나오게 하고 감독님 가운데 앉게 하고 그다음에 코치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배정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다 움직였던 거죠 그때는. 그러고 나서 그럼 두산에서는 그럼 몇 년도까지? 감독님이 2004년 3년이 끝나시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한화 이글스에서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제가 2005년에 이제 저는 간 거예요. 근데 감독님이 아마 그때 한화 가실 때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따라가게 됐는데 감독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저희 처갓집이 대전이거든요. 고향도 충청도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상황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. 그때 마침 또 감독님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. 또 뭐 난생 처음 보는 분도 아니고 제가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감독님이시니까 전 되게 좋았죠. 이직을 하는데 거기서 뭐 또 감독님도 그때 당시에 팀을 옮기셔서 그렇게 되는 요 타이밍이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은 감독님도 어떠셨는지도. 그러니까 시즌은 2005년부터 이제 하나를 시작했지만 간 거는 2004년 9월이거나
9월 20 며칠인가 그래요. 하나에 이제 같이 갔지. 근데 결국 오 과장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2009년까지 감독을 하고 1년을 야구단 고문으로 또 있어서 2010년 그래서 이제 2010년까지 같이 있었던 거지. 우연의 일치 같은 인연으로 김우식 감독님과 같이 꽤 오래 생활하셨던 오성일 부장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 부장됐어? 네. 난 과장. 아니 그때 오비에 두산에 있을 때는 제가 과장이 돼가지고 간 거죠. 하나로 갈 때. 그때 이제 과장 경력 사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.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. 뭐 물론 선수들은 트레이드가 되지만 직원들 간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마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를 보내주셨고 경창호 사장님도 이제 저를 보내주시면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. 그래서 잘 가라 그러면서 뭐 좀 소정의 이렇게 봉투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감동을 받은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약간 드문 케이스.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없을 그런 일이었죠 아마. 근데 감독님 근데 왜 그러셨어요? 나는 몰라.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기자 이걸 다 우연이라고 하기가 약간 이거 진짜 우연 맞나?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. 아마 하나 이경재 사장님이 좀 그때 홍보팀장이 따로 필요했었고 공석이었어요. 그럴 때 아마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옛날 오비에 이런 애가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받았던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 야구단에 있던 직원들이 몇 분이 이제 관둔 걸로 알고 있어. 뭐 딴 부서로 옮기든가 뭐 딴 그 직업을 옮기려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계약할 당시에는 같이 만나서 있었던 사람들이야. 근데 계약하고 나니까 없어졌어. 그러니까 거기들이 이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온 거지. 타이밍도 되게 사람 자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하나 자체에서 이제 오성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또 물어보게 되는 거지. 부산에서의 어떤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영역을 해보시고 하나에 갔을 때 또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뭐 틀부터 뭐 다시 뭐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오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뭐 미디어 가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국내 프로야구단 중에 최초로 미디어 가이드를 만들었고요. 그걸 제가 전임자한테 제가 배워서 그걸 미디어 가이드를 또 만들었었고 그리고 뭐 사진 관련해서도 일 계속 해왔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사실 좀 관리를 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감독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감독님이 아우 걔 별로다 그러면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.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또 가게 된 것 같고요. 그러면 내가 하나로 가셨을 때는 이런 건 어땠나요? 저는 뭐 프로야구단은 그 선수단이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도드라지는 기보다는 선수나 감독님 또 선수단이 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이제 홍보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감독님이 어떻게든 저는 뭐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. 그래서 감독님이 조금이라도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뭐 제일 뭐 중요한 거고요. 편안함을 느끼셨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. 그 감독님 하나 시절에는 또 숙소 생활을 하셨었죠. 숙소에도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. 숙소는 자주는 안 갔고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아마 유지원 수석 코치님이 같이 사셨죠. 가끔 갔어요, 가끔. 숙소는 어떠셨어요, 감독님? 괜찮았지.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적적하시거나 뭐. 뭐 그렇진 않고 유지원이하고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유지원 코치. 내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 두산 시절 또 이제 처음 갔을 때까지는 이제 뭐 코칭 스텝 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
마지막 가을 훈련 끝나고 와서 이미 이제 그때 뇌경색으로 몸을 다쳤잖아. 그러니까 뭐 이제 나는 이제 술 담배는 벌써 이제 그때는 끊었잖아. 끊다 보니까 유전 코치는 이제 지는 적적하지. 어떻게 보면 심심하지. 그러니까 연습 끝나든지 시합 끝나면 나는 먼저 들어오는데 유지원 코치는 이제 들어왔다가 좀 나간다고 나가서 소주 한잔 하든가 뭐 자기 주위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자리하고 좀 이제 늦게 들어온다고.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더우니까 문을 열고 잔단 말이야. 자면 바깥에 현관문이 삐꺼덕해서 차크닥 하면 유지원이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유지원 코치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지만 그게 뭐 들리게 돼 있지. 안에 문 열어놓고 자는데. 나보단 유지원이가 재미없었을 거야. 그 물론 이제 차는 유지원 코치님이 이제 타고 저녁 때는 모시고 가지만 대부분 걸어 오셨잖아요. 그렇지. 운동원을 하고 내가 걸어 다녔지. 숙소에서 이제 뭐 운동장까지 걸어오고 또 끝나면 걸어가고. 그리고 제가 기억이 갑자기 이제 나는데 감독님 이제 걸으시면은 대전고 앞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. 그러면 성모 오거리에서 이렇게 건너가고 그때 한번 극찬을 하셨는데 뭐 양지라는 그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. 그 모밀국수? 예. 그 집 그래. 지금 줄 서서 먹습니다. 거기도. 지금 줄 섰어? 예, 줄 서서 먹어요. 인기가 인기가 막 아주 하늘을 찔러갖고 감독님이 좋아하시던 그 식당이 거기 내가 선전도 많이 했는데 맛있었어 거기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밀 2장 이렇게 해서 먹고 우동 시켜서 반반씩 먹고 딱 그러고 갔지. 나중에 내가 김성문 감독도 가르쳐줘갖고 김성문 감독도 다녔을 거야 거기. 그리고 자주 가시던 수라면옥은 없어졌어요. 없어지고 다른 식당이 생기고. 운동장 앞에 그 예. 식당은 아직도 있어 거기. 아, 그 아주머니가 하던 거요? 그거는 그만뒀습니다. 그만뒀고 힘들어가지고 아마 거기 가면 우리 선수단 사인이 쫙 다 있는데 감독님 사인 딱 돼 있고. 농림의 추억의 맛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네요. 네. 다송일식도 이제 일식은 안 하고요. 그 한정식 집으로. 한정식? 네. 부대찌개 집도 저쪽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. 놀부? 네. 놀부대? 네. 그 이사 가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. 자, 많이 보던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러는 거예요. 깜짝 놀라고. 그랬더니 감독님 자주 가셨던 그 부대찌개 집 사장님이시더라고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옮겨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. 부대찌개는. 어디서? 저 태평동 쪽인가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. 아, 거기도 부대찌개? 네, 네. 그때는 그래도 진짜 또 숙소 생활을 하셨을 때니까 거의 외식이셨을 것 같아요. 식사 해결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. 네, 워낙 유명하시니까 식당 주인들이 감독님 기호에 맞게 해주려고 다들 노력을 했고 어떻게든 좀 맛있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뭐 대전이라는 데가 또 약간 그런 고향 같은 그런 데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썼죠. 그래 지금 이제 이맘때 되면 생각이 나지. 국가대표 감독이 되셨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.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아니 기분 나쁘셨겠네. 전력을 다해서. 그걸 일일이 어떻게 될 거야? 아직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